갓 구운 빵은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하지만 그 빵이 반나절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빵이 맛있는 진짜 이유는 전분이 물을 만나 버리는 마법 같은 변화에 있습니다. 전분이 차가운 물을 만났을 때와 뜨거운 온도를 만났을 때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분이 어떻게 부풀어 오르고 어떻게 수분을 머금는지 그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빵의 촉촉함을 며칠 동안이나 유지시켜주는 전설적인 비법 유단해와 탕종을 깊게 파헤쳐봅니다. 전분을 미리 익혀서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이 놀라운 기술들이 어떻게 빵의 식감을 바꾸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드러움의 비밀, 그 첫 번째 장을 함께 열어보시죠. 오븐 문을 열 때 쏟아지는 뜨거운 열기, 그 에너지가 곧바로 빵을 익힐까요? 아닙니다. 오븐의 열기는 오직 반죽의 거중만을 타격할 뿐입니다. 둔중하고 차가운 반죽에 심장부까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제빵 공정에서 수분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에너지를 운반하는 가장 정교한 수송부대입니다. 물의 비열은 밀가루의 비열보다 무려 3배가량 높습니다. 이것은 물이 다른 재료보다 압도적인 에너지를 머금고 이동할 수 있는 열 에너지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수분은 반죽 내부를 가로지르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어 오븐의 에너지를 반죽 깊숙한 곳까지 실시간으로 배달합니다. 반죽 속에는 유지라는 또 다른 액체 세력이 존재하지만 열 전달의 관점에서 유지는 수분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물 분자가 극성을 띤 분자 자석으로서 열을 전파하는 열 전도체라면 유지는 재료 표면을 코팅하여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는 열 절연체와 같습니다. 물의 열 전도율과 유지의 열 전도율 체가 증명하듯 유지는 수분의 질주를 멈춰 세우는 속도 제한 구역과 같습니다. 유지가 빵에게 부드러운 옷을 입힌다면 수분은 그 저항을 뚫고 빵의 생명을 익히는 유일한 에너지 전령입니다. 이 에너지 전송 작전은 물과 가루가 만나는 0.1초의 찰나부터 시작됩니다. 물과 밀가루 입자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수하열은 반죽 온도를 순식간에 1도에서 2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에너지 탄환이 됩니다. 믹서의 마찰열도 이 수분 고속도로를 타고 반죽 전체로 솟아냅니다. 수분은 이 모든 외부 에너지를 받아내 목표 온도인 DDT, 즉 희망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유일한 완충제입니다. 온도가 전분을 춤추기 전에 수분은 이미 그 무대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물 분자들이 전분의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경이로운 붕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븐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전분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분자금고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생전분은 현미경으로 보면 십자가 모양의 몰타 십자라는 문양을 띠고 있는데 이는 외부 수분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보안 인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51도를 넘어서는 순간 이 십자가 문양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열 에너지가 금고의 암호를 해독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물 분자들이 전분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파고들며 입자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빵이 생명력을 얻는 첫 번째 신호, 호화의 시작입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 사이를 지나갈 때 우리는 주방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묽었던 우유에 전분을 넣고 끓이면 갑자기 묵직한 커스터드 크림이 되고 묽었던 국물이 어느 순간 걸쭉한 카레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이는 전분 내부의 아밀로스 분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액체 철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는 용출이라 불리는 이 현상이 반죽 전체의 뼈대를 세우며 빵이 단순히 구워진 가루덩어리가 아니라 탄력을 가진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커스터드의 실크 같은 질감과 빵의 쫄깃함은 사실 같은 온도에서 설계된 형제인 셈입니다. 마지막 90도, 전분 입자는 한계까지 부풀어 올라 결국 폭발하듯 파열됩니다. 이때 쏟아지는 아밀로펙틴은 빵의 부드러움과 찰기를 선사하며 조리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설계는 빵이 오븐에서 나온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무질서해진 분자들이 다시 딱딱하게 뭉치려는 노화, 즉 전분 도시의 몰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설계자는 수분을 전분 분자 사이에 영원히 가두는 수분 인질극을 벌여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구원자가 바로 전분을 미리 익혀서 사용하는 유단해와 탕종입니다. 전분을 미리 최대치로 팽창시켜 수분을 꽉 붙잡게 만드는 이 기술들은 빵이 며칠이 지나도 갓 구운 것처럼 촉촉하게 유지되는 최후의 방어막이 됩니다. 그렇다면 쫄깃함의 일본식 유단해와 구름 같은 중화권의 탕종, 이 둘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그 응용의 끝판왕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익힌 반죽 기술의 시초를 탕종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 대만에서 출간된 한 권의 책이 전 세계 홈베이커들에게 65도 탕종법이라는 마법 같은 공식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탕종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한 지식의 스타 강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식 아키텍트의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일본의 장인들이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전수해온 유다네라는 거대한 뿌리를 만나게 됩니다. 유다네는 화려한 마케팅 대신 식빵의 쫄깃한 생명력을 지켜온 은둔의 고수였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유행한 시기도 다르지만 이 두 기술이 조준하는 관역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전분을 미리 항복시켜 수분을 영원히 가두는 것이죠. 이제 유행과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두 기술의 정밀한 분자 공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유다네는 단순히 끓는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분이라는 고체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그 파편 사이의 수분을 영원히 가두는 분자 감옥을 건설하는 공정입니다. 이제 유다네의 제작 공법과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변화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재료의 비율입니다. 강력분과 끓는 물을 1대1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여기서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조건은 물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100도여야 합니다. 물을 붓는 순간 전분 입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연력학적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전분 내부의 단단한 수소 결합이 순식간에 끊어지며 성문이 열리고 100도의 수분은 전분의 심장부까지 강제로 밀고 들어갑니다. 주걱으로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빠르게 치대며 반죽하는 이 과정은 전분을 가장 밀도 높은 고농도 젤 상태로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네는 평소의 반죽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끈적이고 투명하며 묵직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2단계, 반죽이 완성되면 즉시 밀폐 봉인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랩을 반죽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키십시오. 이는 단순히 겉면이 마르는 것을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분 입자 속에 억지로 밀어넣은 수분 분자들이 증기로 변해 탈출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수분 인질극의 봉인입니다. 이 봉인이 완벽할수록 당신의 빵은 더 높은 수분 보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3단계, 봉인된 유다네를 냉장고에 넣고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유다네 내부에서는 두 가지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결합수의 정착입니다. 끓는 물에 의해 요동치던 물 분자들은 전분의 그물망 구조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상온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않는 안정적인 결합수로 변모합니다. 둘째는 효소에 의한 당화입니다. 냉장 온도는 반죽을 상하게 하는 미생물의 활동은 억제하지만 밀가루 속 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동은 멈추지 못합니다. 이들은 천천히 전분을 분해하여 인공적인 설탕이 줄 수 없는 깊고 은은한 천연의 단맛을 이끌어냅니다. 4단계, 하루를 견딘 유다네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수분 저장고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반죽의 약 20%에서 30% 비율로 섞어 넣으면 유다네 속의 결합수들은 오븐의 고온 속에서도 증발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결국 유다네는 빵의 속살을 떡처럼 쫄깃하게 만드는 탄성 설계도이자 빵이 식은 뒤에도 전분이 다시 딱딱해지려는 노화 현상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이 됩니다. 유다네를 만드는 10분의 노동과 기다림의 24시간은 당신의 빵에게 시간을 이기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일본의 유다네가 100도씨의 물로 전분을 직사시켰다면 중화권의 탕종은 전분을 서서히 달래며 최적의 상태로 유도하는 유체 제어 기술입니다. 탕종은 빵에 단순히 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빵의 기공 하나하나에 수분을 머금은 액체 엔진을 장착하는 공정입니다. 이제 탕종의 정밀 시공법과 그 선택의 순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1단계, 탕종의 첫 번째 공학적 특징은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분과 수분을 1대5의 비율로 설계합니다. 유다네가 1대1이었던 것에 비해 수분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탕종은 이 막대한 양의 수분을 전분이라는 그릇에 쏟아붓지 않고 열을 이용해 서서히 가두어 흐르는 젤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단계, 약한 물 위에서 거품기로 끊임없이 저으며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식 아키텍트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65도씨입니다. 왜 하필 65도씨일까요? 이 온도는 전분 입자가 물을 최대한 빨아들여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도 입자의 형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연력학적 평형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멈추기 직전의 임계점이기도 하죠. 65도씨에 도달해 주걱이 지나간 자리가 선명하게 남는 걸쭉한 풀 상태가 되면 우리는 수분을 완벽하게 포획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3단계, 여기서 탕종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즉시 투입의 실용성입니다. 유다네는 고온으로 인해 단단하게 뭉치기 때문에 반드시 식히고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탕종은 부드러운 유체 상태이기에 상온으로 식기만 하면 즉시 본 반죽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장에서 회전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면 탕종의 이 즉시성은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식 아키텍트의 설계도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숙성의 공학적 완성도입니다.
식은 탕종을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묵히면 가열로 인해 들떠있던 물 분자들이 전분 구조 사이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며 강력한 결합수의 성벽을 쌓습니다. 4단계 즉시 투입이 생산의 효율을 가져다 준다면 숙성은 빵의 보습 유효기간을 한 단계 더 연장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탕종은 본 반죽의 20% 내외로 배합되어 빵의 조직을 유단해보다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게 설계합니다. 유단해가 쫄깃한 떡에 탄성을 준다면 탕종은 빵의 기공 사이사이에 수분 쿠션을 설치하여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구름의 질감을 완성합니다. 현장의 속도를 택할 것인가, 분자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해상도가 당신의 빵이 가진 품질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론인 챕터 1과 원리의 챕터 2, 그리고 기술인 챕터 3이 완벽해도 현장에서 온도를 놓치면 모든 설계는 무너집니다. 챕터 1에서 우리는 온도가 1도씨 오를 때마다 효모의 활성이 7%에서 10%까지 요동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지식 아키텍트가 사용하는 최후의 통제 장치, 그것이 바로 DDT, 즉 희망 반죽 온도입니다. DDT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온도가 아닙니다. 반죽이 끝난 직후 효모가 가장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물리학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전문적인 대형 사업장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곳은 온습도가 철저히 설계된 상수의 세계죠. 24시간 가동되는 항온 항습 시스템 덕분에 물온도 하나만 고정해도 반죽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목표 온도에 안착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연력학적 평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런 평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개인 사업장과 홈베이커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곧 변수의 폭풍입니다. 에어컨 바람 한 줄기, 비 오는 날의 습도 하나에도 반죽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식 아키텍트가 굳이 이 공식을 철계도에 그려넣는 이유는 시스템이 대신해주지 못하는 그 변수의 공백을 우리의 지식으로 메우기 위함입니다. 수만 번의 반죽을 거친 거장들은 손끝에 닿는 밀가루의 냉기만으로도 이미 얼음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들에게 DDT는 공식이 아니라 체득된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이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데이터로 단축해야 합니다. 이 수식은 베테랑의 머릿속에서 0.1초 만에 일어나는 판단 과정을 활자로 풀어낸 해설지입니다. 통제된 작업실에서라면 이 공식은 이미 몸에 익어 잊힌 투명한 규칙이겠지만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시각화해주는 연력학적 지도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이나 감각을 쓰더라도 그 뿌리가 이 연력학적 균형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설계자와 모르는 수행자의 결과물은 오븐 앞에서 반드시 갈라집니다. 결국 DDT를 이해하는 것은 수분을 통해 에너지를 지배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완벽한 빵을 건축하기 위한 감각의 정밀 튜닝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빵을 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빵은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라는 이름의 아키텍트가 에너지를 조율하며 세운 찰나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집착했던 1도의 온도, 치열하게 파헤쳤던 유단해와 탕종의 분자 구조, 그리고 현장의 감각을 숫자로 기록했던 DDT. 이 모든 데이터는 결국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븐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수분을 끝까지 지켜내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그 한 조각이 내일도 모레도 촉촉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식 아키텍트가 수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설계자의 의지입니다. 65도의 탕종을 만들며 기다리는 인내, 1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얼음을 채우는 정성, 그 보이지 않는 설계의 흔적들이 모여 비로소 빵이라는 예술이 탄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은 더 이상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닙니다. 온도를 지배하고 수분을 설계하는 지식의 사령부입니다. 오늘 당신이 계산한 1도의 무게가 누군가의 아침을 구름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분으로 시작된 이 위대한 설계는 이제 여러분의 손끝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